근데 장 소장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부부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떤 분위기예요?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뭐 친윤이든 아니면 비윤이든 그냥 이름 자체, 언급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거기에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조차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엮이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상당히 거리두기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면 네. 국민의힘에도 뭔가가 올 거 아니에요. 오겠죠. 오더라도 그때 상황이 오면은 그렇게 뭐 대응을 하더라도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엮이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당시에 비서실에 있던 분들도 뭐 법정에 가서 응원한다든지 좀 방청한다든지 어떠한 메시지를 낸다든지 전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만났다든지 그런 보도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일설에 의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 자체를 요즘에 최근에 잘 안 받는데요. 아, 잘 안 받는다고요? 네. 그것이 이제 안 하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통화를 했다라는 분들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리는 게 서정욱 변호사밖에 없고 근황 파악을. 서정욱 변호사도 쫓겨났대요. 얼마 전에 쫓겨나요? 갔다가 한 5분 만에 그냥 쫓겨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얘기를 좀 했더니 너도 나가! 이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서정욱 변호사 정도의 상식선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전언이 있었다. 그렇죠. 점점 극단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예전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보수 언론들의 말에 좀 귀 기울이고 이 사람들이 나를 밀고 있구나. 그래서 가깝게 지내다가 좀 초기에 비판을 좀 하니까 조중동도 믿지 마라. 라고 하고 그다음에 구구 유튜브로 갔잖아요. 유튜버 중에서도 뭐 특정 유튜브 그쪽을 자주 봤다고 그랬는데 거기 나름 그래도 보수 쪽에서는 조금은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곳인데 나중에 그래서 뭐 한동훈과의 갈등 뭐 이런 부분 터지자 비판을 좀 하니까 이런 거 풀으셔야 된다니까 그것도 안 보고 결국은 그러면 끝에 가서 남는 건 정광훈, 전한길 이 두 전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도 약간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하니 멀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요 조언이나 지적을 듣는 거를 아예 성격상 그렇죠. 안 되는 것 같아요. 피해의식이 생겼지. 사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망했다. 과거에 알던 분들도 이제 초기에 지난 그러니까 22년 대선 때 약간 뒤에서 도와줬던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언을 몇 가지를 하면 이런 부분은 좀 해라. 엄청 화를 냈다. 뭐 친한 정치인들에게도 내가 더 잘한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조언하는 그룹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일각에서는 이제 차기 지도부를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를 상정하고 전당대회가 열리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당권 주자들이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당대표도 되고 최고위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일 날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한 모양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혁신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한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은 룰 개정이라든지 어떠한 지도체제 변경을 그 자리에서 좀 논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쭉 흐름과 전반적인 판단을 해보면 친윤들 특히 영남권에 있는 친윤들이 자신들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방향으로 당원당규 개정이라든지 혁신위원장 선임이라든지 비대위원장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 앞에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전당대회가 아니라 그냥 기득권 지키는 그런 전당대회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됩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거 변종 히드라다. 정성국 의원도 이거 의도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단일 지도 체제라는 거는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잖아요. 근데 집단 지도 체제라면 그냥 전당대회에서 순번대로 1번이 당대표, 나머지 2, 3, 4 최고위원 이렇게 가는 건데 최고위원 된 분들도 같은 전당대회에서 같은 당대표를 노리다 선출됐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의 힘을 그대로 가져가요. 리더십이 약하죠. 뭐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판단을 할 수, 집단 지도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시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지금 3년 동안 비대위 체제예요. 계속 자기들이 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항상 비상일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런데 집단 지도 체제로 간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럼 꿍꿍이가 있죠. 뭐냐? 강력한 리더십은 우리가 싫다. 어떤 분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쇄신, 개혁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거는 이게 어느 분이 그 얘기하셨는데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집단 찐윤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셨거든요.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달 중에 혁신 띄우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가 혁신위원장 할 사람이 없다. 이러다 구성도 못하면 어떡하나 싶다. 이렇게 토로했다는 거예요. 혁신위의 권한과 범위에 대해서 또 활동 기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혁신위원장 활동을 하더라도 혁신을 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5개의 개혁안 그대로 하면 돼요. 새로운 혁신이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뭐 할 거예요? 뭐. 국회에 대한 혁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 체제에서 친윤들이 누렸던 기득권 그리고 당의 수구화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김용태 위원장 5개 항 외에 또 뭐가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인재가 이제 씨가 말라가지고 당내 의원들 중에서는 혁신위원장을 할 만한 상징적인 개혁적인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고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적임자도 없는 것 같아서 혁신위는 말만 혁신이지 그냥 무용지물 하나의 위원회 그냥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수봉님이 전한길 강사를 추천하셨습니다. 아우. 역풍이다님은 조경태 의원 추천하셨고, 네. 우티스님은 이뇨한 의원 추천하시고 계시네요. 아이고. 이제. 어떻게 보세요? 역대 혁신위가 예전에 제가 들어보면 저는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표 시절인가요? 그때 홍준표 혁신위가 좀 잘했다는 평가를 누군가 지금 야당 전 의원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역대 혁신위가 성공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권을 사실 주지도 않고 또 혹시 진짜 혁신할까 봐 아주 혁신적인 사람이 혁신으로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진짜 혁신할까 봐? 그렇죠. 이뇨한 혁신이 이전에 계속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당의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 이런 걸 지적하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건 내가 얘기할 수 없어. 가장 문제의 핵심이 그런 부분인데 본질적인 부분은 빼고 나머지 가지고 마치 옷을 갈아입는 양 보이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 다 혁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혁신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비대위를 그런 혁신적인 팀으로 구성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혁신위가 어떤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혁신위가 있었다라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혁신이 만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크게 관심은 안 갑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이제 화면 속보에 나오는 거 보면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가 나와가지고 당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총을 통해서 지도부랑 논의해볼게요. 막 저런 메신저가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유상범 의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데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격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지난 뭐 불법 비상계엄이라든지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편에 서서 지키자라는 사람 아니었어요? 저런 분이 당 지도부에서 활동을 하는데 혁신위를 띄운다고 한들 국민들이 바뀌고 있네. 야 국민의힘 다시 지지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혁신과 쇄신은 물 건너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혁신위원장에도 따로 활동비라는 거 나오죠? 나오죠. 네. 그러면 자산은 많고 돈은 쓸 데가 없어서 측근들이 챙겨주려고 그러나? 그러겠죠.